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79명이 더해졌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시작된 감염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콜센터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도권은 앞으로 2주간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윤영탁 기자입니다. 확진자 82명. 닷새 동안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시작된 확진자 수입니다. 물류센터 직원 63명, 이들과 접촉한 확진자도 19명입니다. 바이러스 전파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을 무대로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해당 시설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개별 기업에 내린 초유의 조치입니다. 사실상의 영업 금지로 해석됩니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했지만 기업 폐쇄도 언급했습니다. 이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지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들었고, 집합 금지 명령을 하게 된 것도 이와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무 환경도 문제입니다. 감염자가 나온 후 건물 안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생활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은 흔적이 나온 겁니다. 방역 당국은 현재 여기서 일한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 확진자 수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주를 수도권 코로나19 확산 중대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쿠팡 물류센터는 경기도 부천뿐 아니라 고양에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윤재영 기자, 지금 물류센터는 폐쇄가 됐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일하던 20대 직원 한 명이 확진됐습니다. 확진 판정 직후에 센터는 폐쇄돼서 저희 취재진도 뒤로 보이는 차단기 너머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낮 동안에는 이 안에서 직원 700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진료소 2곳과 워크스루 진료소 1곳을 설치했습니다. 오늘 조금 전까지 검사를 진행했고 남은 검사는 내일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확진된 직원은 이곳에서 사무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부천 물류센터에서는 냉동 창고에서 확진자들이 나왔었는데 그 점과 조금 다릅니다. 네. 확진자는 언제까지 근무를 한 건가요? 네, 이 직원은 사흘 전인 25일에 증상이 발현됐는데 이튿날인 26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약 20명이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당 등에서 다른 부서 근무자와도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이곳에서 근무한 사람들 전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 대상자는 명단이 확보되면서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감염이 부천 물류센터와 관련이 있습니까? 네, 확진자는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일한 뒤에 확진된 19살 남성과 접촉한 적이 있습니다. 둘 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데요. 지난 22일에 부평구에 있는 한 PC방 흡연실에서 서로 마주쳤던 겁니다. 아직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지금까지 파악이 됐습니다. 19살 남성은 확진자가 여럿 나온 부천 물류센터 2층에서 지난 19일과 20일에 일일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동선이 겹친 건 맞지만 부천 확진자가 고양 확진자를 감염시켰다고 아직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이 지자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죠. 지금 방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경기도는 오늘 쿠팡 측에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부천센터의 배송 직원 명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쿠팡 측의 명단 제공이 늦어졌다는 겁니다. 방금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집합금지 행정명령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사안의 엄중함을 경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칫 상품 배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배달을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24일에 쿠팡 측이 처음 확진자 발생 사실을 인지했지만 다음 날인 25일까지도 직원들을 근무시켰다는 점도 위험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윤재영 기자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콜센터도 뚫렸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옮겨간 겁니다. 상담원만 1,600명입니다. 제2의 구로 콜센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배양진 기자의 보도 후에 코로나19 취재팀장인 양원보 기자가 감염의 확산 가능성을 분석해드립니다. 경기도 부천의 유베이스는 2층부터 11층까지 건물 대부분이 콜센터입니다. 이곳 7층서 일하던 20대 남성 상담원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말엔 쿠팡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월요일에 다시 콜센터에 출근했는데 그날 오후부터 기침과 인후통 증상을 보였습니다. 감염력이 가장 높을 때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콜센터에서 일한 겁니다. 어제부터 건물 전체 직원 1,800여 명을 모두 검사하고 있는데 아직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 중구 KB생명보험 영업지점에선 어제 확진자 1명이 나왔고 오늘은 7명이 한꺼번에 감염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선 보험 설계사들이 모여 전화 상담을 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일어나기 쉬운 콜센터와 업무 환경이 비슷했던 겁니다. KB 콜센터에서도 초기에는 추가적인 환자 발생이 상당히 작기를 또 바랬고, 그렇지만 인접한 분들 중에 확진자가 나오고 그러면서 중구청은 영업 지점이 있는 17층 건물 전체를 폐쇄했습니다. 전체 직원 2천여 명도 내일 검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물류센터와 콜센터, 이 한정된 작업 공간에 정말 많은 이 작업자들이 모여 있는 이 공간적인 유사성이 있죠. 자, 먼저 이 쿠팡 부천 물류센터로 갑니다. 오늘 방역 당국 설명 중에 정말 귀를 쫑긋 세우게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모자라든지 작업장에서 신는 신발 이런 것들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자, 부천센터는 신선식품 창고였습니다. 냉동시설이 있죠. 이 작업장은 매우 춥습니다. 이 쿠팡은 방한복을 나눠줬습니다. 자, 얼굴은 차니까 콧물은 나오고 몸은 움직이니까 열이 났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다 콧물 흘리고 몸에서 막 열이 나기 때문에 다 롱패딩이 있거든요. 너무 추우니까 계속 움직이니까 열은 나고, 그러니까 그게 아파서 나는 열인지 분간을 못해요, 사람들이 다. 자, 다른 사람들의 이 체액이 묻어난 작업복을 다음 작업자들이 이렇게 돌려 입었다는 겁니다. 자, 쿠팡 센터발 감염 확산 사태가 조금 걱정인 것은 이 쿠팡 특유의 인력 운영 체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쿠팡에 일일 알바로 등록을 하게 되면 오늘은 부천에서 내일은 고향에서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쿠팡이 각지에 이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최근 비대면 쇼핑 특수로 쿠팡은 인센티브까지 걸고서 많은 인력을 모았고, 물량 이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수도권 센터 곳곳에 분산 배치했던 겁니다. 자, 아직은 추정 단계이지만 부천발 감염 수도권 곳곳으로 퍼져 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 바로 이런 대목인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장면, 부천센터 내부 모습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은 카트에 담을 이 주문 상품을 찾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녀야 하죠. 자, 이 한정된 공간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카트를 밀고 뛰어다녔다라면 그 과정에서의 밀접 접촉, 혹 숨이 차서 마스크까지 벗었다면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이 가실 겁니다. 자, 다음은 이 KB생명보험 콜센터입니다. 이 콜센터는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 사태 이후에 혹독한 이 방역 조치가 취해졌었죠. 그 덕분인지 최근 서울 영등포 카카오뱅크 콜센터에서도 직원 확진자가 나왔었는데 270명 직원 중에 추가 확진자 없었습니다. 자, 역학조사 결과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이 물류센터와는 달리 이 콜센터 감염이 지역 감염으로 이게 크게 확산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낙관론이 나오는 대목이기도 하죠. 자, 오늘도 경기도 부천 일대 그리고 고양 또 서울 중구 충정로, 경기 광주 오포읍 등등 여기저기서 확진자들 여럿 나왔습니다. 저희 뉴스 꼭 참고하시고요. 관련 대중이용시설을 방문하셨거나 혹은 이용하셨다면 관할 보건소 그리고 선별진료소 꼭 찾아주십시오. 네, 코로나19 취재팀장인 양원보 기자였습니다.
당장 소비자들은 택배를 받아도 되는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접촉을 피하려고 일부러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는데 오히려 더 위험해진 게 아니냐는 겁니다. 당국은 택배를 통한 감염 가능성은 낮다고 봤지만 쿠팡과 마켓컬리는 확진자가 나온 센터의 물건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5살 아이 엄마인 직장인 김영은 씨는 쿠팡 택배 상자를 분리수거 중입니다. 킹맘이다 보니까 사실 그 온라인 쇼핑에 의지하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주문도 자주 하는 편인데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조금 그 해당 업체의 주문을 당분간은 조금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나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 때문에 캠핑으로 친구들이 좀 갖기 시작했는데 오프라인 매장 가기가 좀 그래가지고 온라인으로 주문을 많이 했어요. 물류센터 확진자들 발생했다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좀 주문하기가 꺼려져요. 방역당국은 택배를 통한 감염은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불안합니다. 지금은 이용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러한 사람들도 쿠팡이나 마켓컬리에서 배송받은 택배 상자를 소독을 해서 집으로 들여와야 된다. 이런 마켓컬리는 확진자가 나온 물류센터의 상품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포장이 안 된 식품 등을 센터 폐쇄가 풀리는 내일 저녁부터 버립니다. 쿠팡도 오염 가능성 있는 상품은 폐기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2차 등교 수업 이틀째인 오늘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한 학생 감염자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어머니에 이어 중학생 딸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등교 수업을 못한 학교는 800개를 넘어섰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중학교입니다. 이 학교 1학년 학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의 어머니는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감염됐습니다. 쿠팡에서 시작한 첫 학생 감염입니다. 해당 학교를 비롯해 인근 학교와 유치원도 등교를 중지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막연한 상황에서 연장만 되고 있으니까 하염없이 기다리는 상황만 되고 있으니까 조금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학교들은 오늘 등교한 학생들을 점심 식사 후 돌려보냈습니다. 인근 학원에서 강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내린 조치입니다. 내일은 일단 온라인 수업입니다. 월요일은 이제 주말 동안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계속할지 말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강동구의 한 고등학교도 문을 닫았습니다.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학생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등교를 중단하거나 아예 시작하지 못한 곳은 전국적으로 838곳입니다. 서울 117곳, 부천 251곳입니다. 전국적으로 25개 학교 중 한 곳이 확진자가 나오거나 지역사회 감염 우려로 문을 닫았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불안감은 커지지만 정부는 일단 등교 수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여의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학원이 몰려있는 한 빌딩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증권가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 학생들이 많이 찾는 곳일 텐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 제가 빌딩을 둘러봤습니다. 현재 확진자가 나온 6층은 학원들이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층에 있는 학원들도 대부분 문을 닫았지만 일부는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일부는 운영을 하고 있다면 그럼 지금 학생들이 있습니까? 네, 일부 운영을 하고 있는 학원 안에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한두 명씩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둘러보니까 스터디 카페나 유학 상담원 이런 곳은 운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인근에 학교도 많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떤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네, 인근 학교들은 모든 학생의 등교와 수업을 중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확진자 발표 직후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외출 등 외부 활동도 자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영등포구는 빌딩 전체와 주변, 여의도 소재 6개 학교 주변에 대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네, 지금 여의도 증권과도 비상이라면서요? 네, 여의도에 있는 한 증권사 빌딩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건물 전체가 폐쇄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여의도 특성상 유동인구가 많은데 집단 감염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수진 기자였습니다. 정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앞으로 2주 정도 많은 사람이 오가는 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이래도 감염 확산을 못 막으면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긴급 관괴 장관 회의 직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도권 지역사회의 연쇄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일부는 지역사회로 전파되었거나 지금도 전파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국공립극장과 박물관 등 공공시설의 운영을 다음 달 14일까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행사도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했습니다. 유흥시설과 학원, PC방 운영도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달 14일까지는 수도권 모든 시설의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보고도 확산을 막지 못하면 거리 두기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부터 약 2주간의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확산세를 막지 못하고 유행이 계속 커진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14일까지 외출과 모임,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물류센터에서 감염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여러 직장에서 일한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투잡을 뛰는 겁니다. 성실하게 생계를 꾸리던 사람들이 방역이 취약한 근무 환경에 노출이 되면서 원치 않은 감염의 고리가 된 겁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2달 전까지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프리랜서 배모 씨는 지금은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이 허술하다고 느껴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작업장에 들어가면은 거진 다 마스크를 벗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그래도 많이 유행을 그렇게 있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도 좀 많이 되더라고요, 사실. 그곳엔 불안한 고용에 생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조금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이제 힘드니까 문을 좀 닫아놓고 거기서 이제 투잡 형식으로 이동식으로 이렇게 며칠씩 나와서 일을 하고. 쌓이는 업무에 방역을 얘기하긴 어려웠습니다. 2리터의 손세독제가 없어요. 그 손세독제를 쓰려면은 화장실에 가야 돼요. 근데 화장실을 많이 가면 지적을 당하는 거죠. 경기도 광주 식품물류센터, 부천 콜센터, 인천의 한 초등학교 모두 부천 물류센터를 거쳐 다른 일터로 번진 경우입니다. 감염의 고리라는 따가운 시선도 이들 노동자들에겐 또 다른 아픔입니다. 이번 코로나19의 재앙은 재택근무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어려운 힘든 환경에 놓인 불안정한 고용 상태의 저임금 노동자에게 가장 먼저 가장 치명적인 코로나19는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고단한 노동자들의 삶을 더 버겁게 하고 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